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3년 동안 바람을 피우는 동안 아내는 무엇을 했을까요? 새벽 5시 시장에 나가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3년 뒤 아내의 통장엔 건물 한 채 값이 들어 있었고 남편 앞엔 이혼 소장이 놓였습니다. 법정에서 무릎 꿇은 남편, 미소 지은 아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3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정화는 시장 입구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무거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 만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널만 계속 돌렸어요. 정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자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은행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 그리고 계산기에 적어둔 메모 하나. 정화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식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냄비를 꺼냈어요. 밥 하려고요. 아침은? 지금 할게요. 35에 결혼했습니다. 만수는 공장 관리직이었고 정화는 마트 계산대에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점점 말이 줄었고 정화의 외출을 묻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다 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왜 늦었는지.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게, 나중엔 그냥.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편했어요. 밥을 푸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음으로 바꿨어요. 만수가 소리를 싫어했으니까요. 또 누가 연락 왔어?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확인은 왜 해? 누가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 말만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현관 쪽에서 우편함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였습니다. 정화는 행주를 짜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거 뭐야? 만수가 등기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화 이름으로 온 거였습니다. 열어볼게요. 지금 열어. 정화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칸이 비어 있었어요. 뜯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광고일 거예요. 만수는 한참 정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정화는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만수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가 문을 닫은 뒤 만수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하지만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같은 번호였어요. 저장된 이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정화가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병원?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요.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정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핸드폰 좀 봐도 돼? 정화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을 풀어 건넸어요. 만수는 통화 기록부터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왜 지웠어? 안 지웠어요. 원래 전화 안 받아서. 병원에서 전화 안 와? 예약 확인 같은 거. 정화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문자로 왔어요. 문자 보여줘.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문자함을 열었어요. 광고만 가득했습니다. 이상하네. 만수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정화는 받아서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정화는 일찍 잤습니다. 만수는 침대 옆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옆에서 정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호흡이었어요. 너무 고른. 만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젓가락, 수저, 행주만 있었어요. 만수는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몇 장, 볼펜, 건전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또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마트요. 장 좀 보고 올게요. 나도 같이 갈까? 정화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만수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정화가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1층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정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만수는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을 봤지만 정화는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정화의 목소리였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마트 앞이에요. 왜요? 아니, 그냥.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광고 전단 2장, 그리고 노란 종이 하나. 등기 수령 알림이었습니다. 수취인 김정화. 발송인 동원 법무법인. 만수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다시 펴서 읽었어요. 3일 전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정화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정화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엔 파와 두부만 들어 있었어요. 오래 걸렸네. 사람이 많았어요. 만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화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우편함에 등기 알림 왔던데 정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광고일 거예요. 법무법인에서 왔어. 광고가 아니야. 정화는 국을 떴습니다. 만수 앞에 놓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확인하지 그래. 저녁 먼저 먹어요. 만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화도 앉지 않았어요. 한참 후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할 게 있어요.
만수는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는 시선을 피했어요. 무슨 얘기? 정화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일찍 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척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구석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정화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만수는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정화는 버스를 탔습니다. 만수는 택시를 잡았어요.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화가 내렸습니다. 만수도 택시에서 내렸어요. 요금을 건네고 뒤따라갔습니다. 정화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정화는 1층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안으로 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만수는 골목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정화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뒤따라 나와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셔터를 누르지 못했어요. 정화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며 들어갔어요. 택시가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빌라 앞까지 왔어요. 현관문 옆에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름표는 비어 있었어요. 만수는 1층 창문을 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건물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였어요. 유리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인 모집, 보증금 500, 월 30. 만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때려다 멈췄어요.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없었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찍으려던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흐릿한 사진 한 장만 있었습니다. 정화의 뒷모습이었어요. 초점이 나갔습니다. 오후 4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화였어요. 일찍 왔네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정화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만수는 정화의 등을 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정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무슨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요.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정화 옆으로 다가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화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만수를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 오늘 회사 안 갔어. 너 따라갔어.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왜 열쇠 받았어? 정화는 한참 만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따로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직? 뭐가 아직이야?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화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내일 얘기해요. 제대로. 정화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식탁 맞은편에 섰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만수가 웃었습니다. 짧게 힘없이. 미쳤구나.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만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겼어요. 이유가 뭐야?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농담하냐고. 정화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하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만수가 아침마다 찾던 그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게 뭔데? 열어봐요. 만수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뜯었어요. 안에는 사진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엔 만수가 있었어요. 모르는 여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카페였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3개월 전이에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 안 해도 돼요. 정화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것도 봐요. 만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출금 내역 150만 원. 수취인 이지은. 같은 이름이 5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달라. 뭐가 달라요? 그냥 친구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한테 매달 150만 원씩 보내요? 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화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이혼해요. 싫어. 재산은 반반 나눠요. 재산? 무슨 재산? 정화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 명의 건물이에요. 만수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었어요.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소유자 김정화. 언제 샀어? 작년이요. 돈은 어디서 났어? 결혼 전부터 모았어요. 당신 몰래. 만수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 나 몰래 건물을 사? 당신도 나 몰래 돈 보냈잖아요. 그건 달라고.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안 달라요. 똑같아요. 만수는 식탁을 쳤습니다. 컵이 넘어졌어요.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정화는 만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없어도 난 괜찮아요. 뭐?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당신도 3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정화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난 알아요. 당신 회사 후배 이지은 씨. 나이는 27.
당신이 아파트 계약금 대줬죠.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탐정 고용했어요. 1년 전부터 증거 다 있어요. 정화가 다시 봉투를 꺼냈어요. 사진이 더 나왔습니다. 호텔 앞, 차 안, 식당 모두 같은 여자였어요. 만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화야, 이제 와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만수가 정화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화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냈어요. 만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정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 정말 싫어?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요.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재킷을 집었습니다. 좋아. 법원에서 보자. 근데 재산은 내가 더 받아. 안 돼요. 제 건물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 후 재산이잖아. 결혼 전 돈으로 샀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화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결혼 전 통장 내역이에요. 10년 동안 모았어요. 변호사도 확인했고요. 만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는 흩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후 법원 복도였습니다. 만수는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정화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김정화, 박만수 사건 입장하세요. 법원 직원이 불렀습니다. 정화가 먼저 일어섰어요. 만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2달 후에 나왔습니다. 정화가 이겼어요. 건물은 정화 명의 그대로, 나머지 재산은 반반. 만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정화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소파, 식탁, TV만 남아 있었어요. 부엌 선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젓가락 2개, 수저 1벌. 정화가 쓰던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3개. 반찬은 없었어요. 만수는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어요.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터졌어요. 익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소리 없이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만수 씨 맞으십니까? 네. 서류 정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꺼진 화면만 봤습니다. 같은 시각, 정화는 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짐은 아직 다 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골목 끝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정화.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건물 1층에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정환의 반찬 가게, 오픈 준비 중. 햇빛이 간판을 비쳤습니다. 글자가 반짝였어요. 정환은 잠시 간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반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간판 사진 보냈잖아요. 진짜 예쁘더라. 그치? 엄마가 직접 골랐어. 언제 오픈해요? 다음 주쯤. 올 거야? 당연하죠. 엄마 첫 손님은 제가 할 거예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다시 선반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닦였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는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조금.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정화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현관 옆 작은 고리에 걸었어요. 찰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화는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고요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